자신의 가족이 돌아가시고
수습 위원회가 시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판단하고 교정 지도부 내 뜻을 같이 할 사람과 함께 새로운 통제 지도부 민주시민 통제위원회를 설정시키고 와이퍼를 시위를 근거로 국정과 권리대회를 주관하면서 유기 강남 기준을 또한 생가사의 경계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저 피해자들은 당시의 인권침해 경험으로 인해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노동권과 생존권과 같은 인권의 훼손조차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1980년대 집중적으로 발생한 자살의 경우에 대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인신의 자유가 억압될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상태 자체가 가해자와의 관계에 깊이 속박되는 것입니다. 5.18 지도적 피해자들의 자살 피해를 추동했던 1차적인 원인은 5.18 진압, 취소, 감금 과정에서 다시 경험한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즉 고문과 학대의 원인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감시와 사찰은 가족들에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근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사생활권의 침해는 5.18 생존자들의 정신세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행동 반경까지 심각하게 제약했습니다. 이들에게 결국 전두환 정권이 집권한 8년간의 기간은 1980년의 연장이었고 이 기간 동안 5.18 생존자와 가족들은 국가폭력의 직접적인 통제와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18은 1980년 당시에 경험했던 인권침해 사건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와 여러 공모자들에 의해서 자행됐던 5.18 왜곡과 부인이 새로운 차원의 인권침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없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간병과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만 했습니다. 김동명 선생님과 동생들은 양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늘 허기진 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한 5.18 민주화운동은 김동명 선생님한테도 그득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가족의 삶은 5.18 민주화운동에 속박되어 있었고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김동명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은 김동명님의 어린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2세대에서 또 3세대까지 전승이 되고 전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행호 선생님은 형님의 삶을 더듬으면서 형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한 저항의 뜻이 폭도와 불순분자로 변질되었고 고문과 구타, 억압 속에서 평범한 시민이었던 형은 법을 어긴 범법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정모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 폭도와 불순분자라고 하는 오명 속에서 살아야 했고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술과 정신과 약에 의지해서 국가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사겨야 했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경찰의 감시 속에서 폭력의 고통은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정모 열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그러한 고립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투쟁의 중심에서 공동체의 변두리로 밀려나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고립 상태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그의 말은 이정모 열사가 경험했던 고통의 시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족은 일순간에 파편화되었고 고통은 어린 자녀를 비롯해 모든 가족 구성원의 몫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회복할 시간을 빼앗았고 사회적 편견과 왜곡으로부터 공동체의 변두리에 있어야 했고 사회와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해소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요구와 분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런 일들은 평생에 걸쳐서 42년간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피해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밝혀진 순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폭력은 내가 가해자 앞에 다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포를 유발하게 되고 내가 그 피해 사실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변두리로 내몰면서 그들에게 행했던 폭력이 정당하였음을 설명합니다. 국가의 계획적인 폭력과 왜곡 행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혹은 다른 타지에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다수의 또 다른 사람들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폭도와 빨갱이로 인식하게 되고 사회적 불인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이 피해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만 공동체 밖에 있는 그들을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과 또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그분들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회적 외면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그들과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일 수 있는가? 또 우리는 그들과 분리된 채 살 수 있는가? 그들의 아픔을 그들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을 또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우리는 이분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지금 현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의 희생은 그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편화되어 있는 그들의 삶의 조각을 공동체에 다시 온전하게 놓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진실을 밝혀서 가족의 고통과 함께 아파해야 했던 그들의 삶의 물음에 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각자의 시간 속에 멈춰있는 5월을 지금 여기 2022년 그리고 43주년이 되었을 앞으로의 시간에 다시 돌려놓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썼어요. 중고등학교를 옥상에 지나실 때 저쪽으로 걸어가시는 거 보고 두 분이 여자 하시는 이제 공익활동가 이혜모님의 이름 없이 죽어간 브로크공 5월 시민군 이정모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환호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 저 소 한 마리만 사주시오.
3마리로 4마리로 10마리까지 먹을 것이구만요. 웜에 생각만 해도 기분이 겁나게 좋아졌네. 아따, 나는 공부머리가 아닌 게 공부하라는 소리 좀 그만하시오. 둘째 아들 믿고 소 한 마리만 사주시오. 아버지, 언니. 아, 손님 서울 가불면 내가 언니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지. 아, 누가 모시고 살겠어? 안 그래요? 피었다 지는 것이 어디 목련꽃뿐이랴. 우리네 5월에는 목련꽃보다 더 하얗고 순결한 영혼들이 꽃잎처럼 아프게 떨어진 것을 꽃잎처럼 아프게 떨어진 것을. 한 방울 연한 몸 폭압에 굳은 땅 스며들어 물길 이룬 연한 숨 역사의 언덕에 무지개로 떴다. 존귀한 생명인데 청소차에 유일한 존재인데 집단 매장 연한 몸이건만 구타의 고문 고인 눈망울에 폭도 불순 분자라. 그해 5월 학살자는 그랬다. 민주광장에 솟구칠 물기둥인데 그늘진 구석 쪼그려 있게 했네. 5.18 자살자 누가 붙여준 이름인가? 누가 규정한 개념인가? 산자들은 여전히 부끄럽네. 역사 위에 죽음의 길 택한 이들은 자살자인가? 31살 브로크공이여 행복한 벽 쌓으려 노동한 손길이여 그대 5월 빗방울이여 폭력에 내던져진 연한 몸이여 5월 빗방울은 죽어서도 내리네. 역사를 적시는 하늘물로 내리네. 임께서 스며든 땅 눈물 흘린 그곳 모이고 모여 눈물로 흐르리라. 피멍으로 가득한 속 풀어주는 숨결로 살아내리. 5월 빗방울 민주의 강 이루도록.
7살이었는데 23일부터 5.18 항쟁이 마무리되는 27일 새벽까지 전일 빌딩을 이렇게 지키는 시민군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다가 1980년 5월 28일 날 붙들려가지고 10월 24일까지 상무대 영창에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고문, 구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주체적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비인간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서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형님의 그 자술서, 신문조서, 진술서 이거는 그 역사 속으로 이렇게 그냥 묻히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모는 유서 한 장을 남겼다.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후에 48분의 5.18 자살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 않지만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 5월의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들을 다 한 움큼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2022년 5월 21일인데요. 저희 둘째 형님이 이정모 5월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둘째 형님이 1980년 42년 전 5월 21일 오늘 화순에서 광주로 형을 찾으러 이렇게 왔던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오후 1시에 계엄군들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집단 학살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인물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제가 그리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4년간의 시간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민중미술을 끊임없이 해오고 사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또 시대 모순에 저항하면서 좋은 사회를 꿈꾸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제가 80년대 대학 다니면서 또 졸업 후에 두 사람의 어떤 뜻을 제 가슴속에 항상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견뎌오고 버텨왔습니다. 한 분은 이철규라는 동지입니다. 이철규가 민주조선을 만들 때 북한의 혁명과 건설, 미제 침략사 이거 쓸 때 제가 화정동에 화실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제 화실에서 그 책을 다 집필했거든요. 도피하면서 경찰로부터 도피하면서 그 책을 집필했거든요. 근데 철규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불행은 미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형은 이렇게 통일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미 통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동생이지만 그 이철규의 어떤 말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정도 역사는 대학에서 노동야학을 했습니다. 표정도 역사는 국어를 가르쳤고 저는 판화 강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한 명은 의문사로 사수원제에서 죽어가는 동생이 있었고 또 한 명은 분신을 하고 죽어가는 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동지고 동생입니다.
그 동생의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망월동 가서도 항상 다짐을 하고 너희들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이 형은 시대를 계속 살겠다. 그리고 민중민주를 계속하고 통일과 자주민주 통일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죽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게 살겠다라는 다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끊임없이 5월과 우리 통일 문제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브로킹 노동자로 파순에서 있었습니다. 21일 날 파순에서 형을 찾으러 광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 속에도 알다시피 돌아갈 차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5월 시민군으로 이렇게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고 21일 날은 광주 공원에서 차량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차량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고요. 그리고 22일 날 아침에 지금 구 전남도청으로 옮겨서 또 거기에서 또 하루를 전남도청에서 하루를 이렇게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3일 날 시민군들도 다 이렇게 지휘 체계가 있어가지고 전일 빌딩으로 배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건물이 전일 빌딩이잖아요. 그래서 23일부터 27일 계엄군들이 다시 전남도청을 이렇게 탈환하기 위해서 상무충정작전이라는 27일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전남도청에서 수많은 우리 5월 열사들이 죽어갔고요. 우리 또 이곳에서도 전일빌딩에도 한 13분의 시민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형님도 그때 함께 있었습니다. 이곳이 전일 방송국이 있어가지고 직원이다라고 하고 계엄군에 붙들리지 않았고요. 다음날 28일 날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큰형님을 찾으러 신안동으로 가다가 그때 일주일 동안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행색이 누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엄군들에 붙들리게 됩니다. 검문검시에. 그래서 곧바로 상무대 영창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10월 24일 날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5.18 좀 그만 이야기해라. 5.18 좀 그만 좀 들먹여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것은 광주 민주 시민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5.18은 우리 민주주의와 어떤 인간 존엄을 끝없이 끝까지 지켜낸 어려운 저항 아니었습니까? 정말 독립운동 정신과 5.18 정신은 우리 후세에게 길이 남겨야 되는데 정말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으면 정말 불쾌해져요. 그래서 학자들은 학자대로 이렇게 진상규명에 힘써주시고 또 문화예술가들은 또 5월에 대한 좀 더 젊은 세대들하고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하는 그런 5.18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정모에게 범죄자라는 오명을 씌워 세상과 불협하게 했는가? 정모를 비롯한 5월 시민군들은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사람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 이름 없이 떠나갔다. 뒤늦게나마 폭도요 불순분자요 범죄자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니 마음의 짐을 던다. 하지만 끝까지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가해자 전두환과 그 반란 군부 당사자들이 있다. 그들의 진정한 참회 없이는 이름 없이 죽어간 5월 시민군들은 영원히 잠들지 못할 것이다. 한 줄기 5월의 빗방울 굳은 땅에 내려 모이고 모여 물결로 민주의 강을 이루었네. 임께서 쓰며
산산이 부서지고 아싸 불순자복도 학살자는 변하지 않네 진정 가눌 수 없어 어두운 골목에 쓰러졌네 호갑에 쓰러졌네